정리 다 한 사람은 몇 번 푸냐면 700번 풀어보자. 700번에 굿 해놓고 굿. 이게 봤어? 테이프 저렇게 지우는 거야? 아니, 뭐야? 아주 깔끔한데? 옥상 갈래? 이런 똑바로 하네? 나오지 이제? 멘트 있어. 용량은 얼마야? 용량은 얼마야? 자, 이 상태에서 푸는 거지? 자, 이거를 식으로, 부등식으로 풀면 되게 지저분해져. 자, 얘가 없어도 풀기가 쉽지 않은데 얘가 있는 상태에서 연립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풀면 식이 상당히 근해분리 입장으로 풀면 계산이 지저분해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고 그래프로 푸는 거라는 거지. 왜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주목을 해보면 둘 다 반드시 뭘 지나? 0,1을 지나고 있다는 거야. 둘 다, 그지? 0,1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A와 B가 뭐를 역할을 해?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x가 2 이상 6 이하에서 요 직선은 이 유리함수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면 되고 요 직선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등호까지 포함해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쟤는 정점이 0,1이니까 0,1이라는 정점을 찍어요. 여기다. 0,1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2와 6 사이에서는 만족을 하니까 얘가 y는 b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y는 ax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얘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언제쯤 b의 최소값이 바로 이 경우에서 b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b의 최소.
이해가셨죠? B가 기울기니까. 그 다음 띠리띠리 타고 올라가다 보면 노르마가 빠빠빠 해서 A의 최대인 순간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가니? 그럼 저 점의 좌표 6,4와 2,8을 대입하여 B의 최소와 A의 최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 가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니까? A 빼기 B의 최대니까 A는 커야 하고 B는 최소가 되면 되는 거야. 납득하니?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유형 21을 너희들이 해봐. 해보면 보여. 활용이라고 해서 뭔가 넓이들이 일정하게 나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생겨. 알겠죠? 그 다음에 유형 22 유리수의 합성으로 가보자. 유형 22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빨리 좀 합시다. 유형 22는 합성인데 fx가 x분의 x 빼기 1인데 자 우리가 합성이라는 건 f를 n번 합성했다는 건 f를 n 빼기 1번 합성한 놈과 합성한 놈하고 같고요. n 빼기 1번 합성하고 f를 합성한 놈과 같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합성함수 어느 정도 기억은 나지? 그리고 유형 22는 사실상 규칙 찾기야, 규칙.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KNGB 할 수밖에 없어. 노가다야, 노가다. 그냥 규칙을 찾으라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값을 대입하다 보면 뭔가 규칙들이 보여요. 그 방법밖에 없다. 알겠니? 자, 그러면 F108을 구하래. F108을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합성함수 식을 찾는 방법이 있고 계산의 규칙을 찾는 방법이 있어. 즉 fx가 x분의 x 빼기 1이면 fx라는 건 fx분의 fx 빼기 1이 되는 거거든. 얘들아 적지 말아봐. 그치? 그러면 fx 다시 여기다 대입하여 x분의 x 빼기 1분의 x분의 x 빼기 1 빼기 1을 해서 두 번 한 합성함수를 찾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합성함수를 찾아서 규칙을 찾는 경우가 있어. 이게 함수를 하고 하는구나. 항등함수라고 들어본 적 있지? 항등함수. 항등함수. 그 항등함수가 두 번이나 세 번을 합성하고 나면 항등함수가 나올 때가 있다고. 항등함수라는 건 너희들이 함수를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다시 원위치 돌아올 거야. 자기 자신과 항등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원위치 되어서 규칙이 돌아온다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위에 x를 곱하면 x-1분의 x 곱하면 x-1분의 빼기 x가 돼서 얘가 만들어져. 그지? 그러니까 뭔가 합성을 해서 함수의 규칙을 찾기에는 번거로워 보이니 보여. 해보면 그치? 뭔가 규칙을 찾는다는 게. 그럼 뭐냐? 함수값들의 규칙을 보는 거지. 함수값들의 규칙을 볼 건데 일단 F8을 찾아봐. 8 대입하면 얼마? 8분의 7이 될 거야. 그치? 두 번 합성한 놈의 8이라는 놈은 F8과 같은 거지. 맞죠? 그럼 F8이 얼마라는 걸 알았으니 8분의 7이라는 걸 알았으니 F8분의 7을 계산해 보는 거야. 재민아? 잘한다. 8분의 7을 대입해보자. 8분의 7분의 8분의 7 빼기 1이잖아. 여기에 그냥 8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함수식을 찾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야. 8 곱하면 7분의 빼기 1, 빼기 7분의 1이 만들어지. 여기까지 돼? 한 번 더 해보자. 세 번 합성해서 8의 함수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요 놈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요 놈에 대해서. 그쵸? 왼쪽 걸 쓴 거지. 맞니? 그럼 우리 누구를 알아? F 두 번 합성한 8의 함수값을 알잖아. 빼기 7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납득가? 그럼 빼기 7분의 1 또 대입해. 빼기 7분의 1 분의 빼기 7분의 1 빼기 1이 되고 여기 뭘 곱해서 7 곱해서 정리를 해볼까? 그럼 빼기 1분의
빼기 1 빼기 7 빼기 8이 돼서 8이 만들어져. 8이 다시 돌아왔다. 그치? 8이 다시 돌아왔다. F 4번 합성한 8의 값은 F 3번 합성한 8의 한 줄값과 같은데 이게 8이니까 F8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규칙이 몇 번으로 돌아와? 3의 규칙으로 돌아오는 거지? F 한 번 합성한 놈과 4번 합성한 놈의 함수값이 똑같잖아. 3개씩 규칙이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100을 뭐로 나눠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지? 얘는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다? F8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보다 좀 번거롭긴 해요. 이해가지? 계산을 해야 돼. 노가다 정리해. 역함수만 남았더니 역함수. 이해되고 있지요? 정리돼? 규칙적 노가다. 갖다 붙이는 거 같은데 여기. NGD 노가다야 노가다. 노가다로 쓰기 좀 그래서 영어로 그냥. 야, 정익재쌤 식중독 같대. 애들이 문자라도 한번 보내줘. 선생님 빨리 KU 하세요 라고. 알겠지? 어제 갑자기 9시 저녁 9시에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얼굴이 하얘진 상태에서 퇴근했거든. 수업 중간에 하다가. 그래서 일단 자고 일어나서 보자고 했는데 새벽에 응급실 갔다 와도 안 돼서 지금 다시 병원 가서 문제를 받고 누워있는데 병원에서 식중독 같다는 얘기. 내일은 건강하게 돌아와야 할 텐데요. 내일은 애들 몇 시에? 수업 없지 A2는. 내일 수업 아니지. A1은 오늘 유리함수가 끝났고 내일 함수를 진도를 나가자. 알겠죠? 함수를 나가고 질문을 다들 특강 듣지. 매일 보고 결정해서 함수를 나갈지 질문을 해야 되지. 함수를 같이 나가야 될 거야. 정리했어? 줘도 돼? 지금입니다. A2는 센 유리함수 B단계, C단계 전부 다 풀어오면 됩니다. A2반도 알겠죠? 이체스만 이렇게 전달할게. 유리함수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앞부분의 숙제는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체스만 같이 진행하세요. 자, 역함수로 가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조금만 늦게 끝날 수도 있어. 첫 번째 fx가 x 빼기 m분의 k 더하기 n 더하기의 역함수. 자, 역함수가 뭐야 여러분들? x와 y를 바꾼 관계야, 그치? 역함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fa가 b이면 p로 충분 조건, f 역함수 b는 a를 만족한다 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f와 f 역함수를 합성한 놈은 f 역함수와 f를 합성한 놈하고 같고 항등함수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원래 전제 조건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건 딱 무시하지. 아직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안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형태,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G.F라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F 역함수 도트 G 역함수가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함수를 안 한 A1은 일단 가볍게 봐. 알겠지? 내일 우리가 다시 해줄 테니까 A1과는 이 세 개를 좀 잘 기억하고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그 역함수는 X와 Y가 바뀌어 있는 관계,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지. 그치? 함수 기준으로. 맞아 안 맞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해. 그 이유도 함수 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배우자. 알겠죠?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그럼 우리는 함수하고 역함수는 x와 y가 바뀌어있는 관계이다 보니 점근선도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 x 점근선이 m, y 점근선이 n이었다면 이 역함수는 x는 equal n, y는 equal m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어떤 유리함수를 y는 equal x에서 대칭을 했어. k 값이 바뀔까요? k가 바뀌지 않죠. 그치? 기울어진 정도가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방향도 바뀌지 않잖아.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치? 그걸 기억하면 이 새끼가 그냥 자연스럽게 x 빼기 m 분의 k 더하기 m이 되는 게 자연스럽게 또 이미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와 y를 바꿔서 x는 y 빼기 m 분의 k 더하기 n을 지랄 변경해서 정리해서 얘를 다시 y는으로 정리를 하면 얘가 나온다. 알겠지? 근데 그건 솔직히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 그치? 계산한 건데. 그게 우리에게 의미는 없다고. 결과를 내어주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봐야지. 역함수와 함수는 x와 y가 위치가 바뀌었어. 그치? 문자를 바꾼 관계이다 보니 점근선도 바뀐 관계가 된다. 라고 이미지를 그려놔야지. 근데 뭐는 변함이 없다? k 값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y는 x에 대칭을 하더라도 기울어진 정도와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 k의 값은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 외울 수 있어야 되겠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 표준형에 대한 역함수고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cx 더하기 d의 역함수는 뭐가 될까? 얘는 변함이 없어요. a와 d는 변함이 없고요. 얘가 위치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외우려면 정확하게 외우고 그게 안 된다면 뭐 하면 되느냐? 그냥 바꾸면 되지. x와 y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거면 역함수를 구하래.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냥 x와 y 위치를 바꾸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곱해. 이렇게 되나? 얘를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3x, 2y가 넘어가 3x 빼기 2y가 남을 거고 빼기 x가 넘어가면 x 빼기 2가 남겠지? y는 뭐가 돼? 3x 빼기 2분의 x 빼기 2가 남는 거야. 그지? 그냥 계산해도 어렵진 않아. 계산해도. 자, 뭐라고? x와 y를 위치를 바꿔놓고 문자 위치를 바꿔놓고 그놈을 y는으로 정리하는 게 역함수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잖아. 그치? 정리하면 요놈이 나오는데 잘 봐. 주목을 하면 3 바뀌지 않아요. 마이너스 1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요 빼기 여기로 올라가. 즉, 이 식의 역함수는 ax에 c의 부호를 바꾼 빼기 c 분의 b의 부호를 바꿔서 빼기 bx 플러스 d가 된다. 알겠죠? 외우려면 정확하게 외워서 풀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푸는 납득하죠?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배웠어. 그 다음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fx가 유리함수인데 분수함수라고 가정을 했어. 만약에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다면 함수와 역함수가 같다면 도대체 뭘 얘기해 주는 건지를 보면 돼요. 유리함수인데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대. 그러면 어떤 분수함수를 y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여전히 자기 자신이 됐다는 얘기 아닐까? 그치? 이런 그래프는 그 경우가 가능해지지 않니 여러분?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는데 그래프가 동일한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프 자체가 fx 자체가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예요. 그치? 자, 다시 뭐라고? fx가 분수함수인데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다를 만족한다면 첫 번째 생각은 뭐냐? y 이퀄 fx가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치? 동시에 그럼 얘가 y 이퀄 x의 대칭을 만족하면 수식적으로 뭘 만족하는 거냐면 점근선이 x 이퀄 k, y 이퀄 k를 쓰지 말까? x 이퀄 p, y 이퀄 p를 만족해요. 즉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 점근선의 교점이 y 이퀄 x 위에 있어야 한다. x 점근선과 y 점근선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y 이퀄 x 대칭이 되잖아. 이렇게 되더라도 똑같지 않니 여러분? 이 그래프가 되더라도 그렇죠? k가 음수가 되더라도 y 이퀄 x의 대칭을 하면 함수와 역함수는 조금 동일해진다. 동일해진다. 그러니까 생각은 1번인데 문제 풀이의 접근 방법은 몇 번으로 가는 거야? 2번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되는 거지. 사실상 실질적인 거. 맞아 안 맞아? 실질적인 건 얘야. 점근선이 x 점근선과 y 점근선이 같다. 다시 말해 점근선의 교점이 y x 위에 있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정리 좀 해봐. 그때 뭐 이상해? 잘 안 보여? 글씨가 정리해봐. 이해돼요 여러분? 3번 잘 이해돼? 왜 그런지? y는 마이너스 x면 점근선이 p콤마 마이너스 p y 이퀄 빼기 x에 대해서 대칭? y 이퀄 빼기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함수와 역함수가 같아지나? 안 같아질 수도 있잖아. 그건 해당 사항인데 무조건 y 이퀄 x 대칭이에요. 알겠죠? y 이퀄 빼기 x 대칭은 의미가 없어. y 이퀄 빼기 x 대칭 역함수가 아니잖아. 무조건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야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아지는 거야. 동안 이해됐어? 처음에 조금 문제를 풀어봐야 좀 느낌이 오는데 이렇게 딱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짧게 개념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이게 함수 좀 배워야 되는데 2, 3분만 좀 늦게 보낼게. 이게 같은 얘기죠 여러분? 통상적으로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다는 건 자기 자신을 두 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좌변과 우변의 f를 합성해봐. 그럼 역함수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지? f 두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와. 엄밀하게는 얘들아 이 식기가 필충이 아닌데 그거는 함수의 원론적인 내용에서 나오자. 우리는 지금 통상적인 유리함수에서 그냥 생각할 거라서 유리함수에서 무조건 생각하는 거지. f가 유리함수라. 알겠죠?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같다면 이 표현이 나와도 똑같은 거야. 얘랑 이 조건 대신에 이 조건으로 주어져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되겠어? 빨리 정리. 오늘 여기까지. 문제는 다 못 풀어줬을지라도 개념은 얼추 다 해줬어 선생님이. 그래서 함수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배우고 나서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 좀 더 참고하도록 합니다. 잘 정리됐어? 유리함수? 오케이? 지금 열심히 풀어. 그리고 낮에 뭐 특강 듣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낮에 12시나 1시부터 쭉 나와 있어. 4시까지 수업이 없어. 혹시라도 개인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 반에 수업을 듣다 안 듣든 상관없으니까 와서 질문해.
아무나 다시는 받아줄 테니까. 알겠죠? 낮에 와서 공부 좀 해. 5시에서. 조심히 갑니다. 테스트. 테스트 못 봐? 가져가는 거야? 저 오늘만 1티 가져가. 왜? 동생이 동생이 뭐?